네. 네. 그러면 K뱅크 아파트 담보대출 혹시 아파트 요즘에 또 하반기에 청약도 많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런 것들 혹시 담보대출 생각하시면 K뱅크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해볼 시간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네. 아, 지금 얼굴 지금 곳곳에 지금 이 고양이 털이 붙어가지고. 왜? 예? 고양이 왜? 아니 이게 털이 이제. 고양이 키우는구나. 네, 그래갖고 지금 미치겠어요 가려. 아, 얘가 참.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예. 아, 미국 시장은 올랐습니다. 다우가 좀 더 올랐습니다. 네, 다우 0.5, 나스닥 0.19 올랐는데요. 네. 사실 상승폭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은 먼저 올라서 좀 주춤하는 그런 모양새이고요. 다우는 후발로 지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주춤하는 사이에 그 매수세가 다른 쪽으로 금융주로 좀 많이 갔어요. 그래서 다우가 상대적으로 요즘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다우는 11 거래일 연속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FOMC 회의 1일차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좀 관망 분위기 속에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는 정도이지 뭐 아주 강하거나 뭐 이런 아주 또 약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S&P 마켓 글로벌 제조업 PMI 서비스 PMI가 발표됐는데요. 7월 제조업 PMI가 49가 나왔습니다. 50 아래이죠. 그럼 수축 국면이잖아요. 근데 예상이 46.7이었고 전월이 46.3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높게 나왔잖아요. 이게 또 3개월 만에 반등을 한 겁니다. 이 부분하고요. 서비스업 PMI는 52.4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50 위에 있잖아요. 이건 확장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예상이 54였고 전월이 54.4였어요. 네. 이 서비스업 PMI는 5개월 만에 둔화된 거예요. 그래서 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미국 시장과 미국의 산업 그리고 미국의 경제도 서서히 변화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전에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사건을 이벤트를 겪으면서 그 이후에 과거의 분석, 시장의 분석이나 경제의 분석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시차가 있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가 시차가 발생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이 먼저 좋았다가 그랬다가 좀 떨어지는 계속 그냥 수축 국면에 계속 있었고요. 서비스업이 계속 좋았어요. 우리 이거 그걸 커버한 거죠. 네, 뭘 보면 이걸 알 수 있냐면 예. CPI의 품목들을 보면 그렇죠. 대부분 서비스업이 좋아서 물가가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제조업은 떨어진 상태에서 서서히 반등 국면에 좀 들어가 있고 서비스업은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좋았다가 조금씩 둔화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거기 또 역전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딱 감이 물가 와요. 때문에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우리 투자하는 섹터의 부분도 그렇고 예. 네.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그렇죠, 지금 이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부분으로 만약에 2, 3개월 전도 만약에 연속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자금의 섹터로 흘러가는 자금의 부분도 근데 그 미국의 제조업이 좋아지고 서비스업이 조금 부진해지면 우리는 좋은 거죠. 우리는 괜찮죠. 우리는 좋은 거라고. 예. 왜요? 우리는 미국의 제조업에 수출을 제조업에서 걔네들이 뭘 사야 되니까. 예. 아니 우리가 서비스는 다 지들 거야. 예,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좀 그렇다고 봐야 돼요. 아니 우리가 만든 제품을 예를 들어 팔아요. 예. 그건 서비스에는 안 들어가나? 아니 유통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들이 얘기하는 서비스업은 네. 뭐 맨날 얘기하는 게 여행, 레저, 그래, 여행 레저 식당, 식당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잖아요.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이고 제조업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완성품의 제조업보다도 그 중간 단계의 제조업이 그게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좋았는데 그렇죠. 2020년, 2021년 우리가 날랐던 게 저기에 제조업이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전체 특징적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주요 종목들의 등락을 보면 거의 그냥 그만합니다. 그만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었는데 최근엔 영향을 별로 안 줍니다. 테슬라 폭락해도 2차 전지 급등하고 예전에 연동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르금 내리는 게 뭐 일방적으로 섹터가 오르고 섹터가 빠지고 이러지도 않고요. 종목별로 그냥 움직임이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코스피가 0.72% 올라서 2,628포인트가 0.7 됐고요. 오르고 코스닥은 0.5 마이너스고. 예, 코스닥 0.5 마이너스예요. 근데 어제 우리 시장도 참 할 얘기도 많고 자세히 뜯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우리 시장 아침에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로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예. 근데 오후 들면서 선물이 반등하면서 코스피도 플러스 전환을 먼저 하면서 코스피가 이제 계속 끌어올리면서 시장이 마감됐는데요. 그런데 보통 어제 오른 게 뭐 때문이냐? 2차 전지 밸류 체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2차 전지 때문에 올랐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오르면 뭐가 올라요? 코스닥이 올랐어요. 코스닥이. 그렇죠. 에코. 에코프로면 에코프로, 뭐 LL프 다 코스닥이 그쵸. 있을까 저게 상이니까요. 예. 그런데 어제 2차 전지가 좋았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코스닥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코스피가 올랐어요. 그럼 어제 포스코 2차 때문에 전지의 포스코. 2차 전지의 밸류 체인은 뭐 때문이냐? 네. 포스코 그룹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16%, 포스코 인터는 상한가, 포스코 스틸리온 23%, 포스코 퓨처엠 10%뭐 이런 식으로 포스코 그룹주가 그냥 급등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표현을 드렸잖아요. 우리 여의도에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한다. 포스코 홀딩스가 더위 먹은 거냐? 어떻게 이렇게 급등하냐? 이 무거운 주식이. 그랬는데 더 큰 폭으로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직전에 12% 올랐거든요. 어제는 16%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이 코스피에 있어요. 대부분 종목들이. 그러니까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끌어올렸고요. 또 하나는 코스피가 더 올랐던 것은 어제는 그 소재 종목들도 뭐 요즘에 2차전이 굉장히 좋지만 셀이 많이 올랐습니다. LG엔솔, SK이노베이션은 어제 11% 올랐고요.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오르면서 코스피가 상승을 견인했다. 그러네. 그렇게 대형주들이 날른 거군요. 예.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있는 대형주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어제 코스피가 0.72% 상승이잖아요. 상승 종목 119개, 하락 종목이 794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몇 배입니까 이게?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210개, 하락이 1,337개입니다. 근데 지수는 코스피 플러스였고 코스닥도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즉 강세 종목들은 그냥 급등하면서 그들이 끌어올리고 하락 종목 수가 절대적으로 많으면서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또는 이런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그냥 뭐랄까요 좀 소외감 또는 화나는 그런 시장. 어제 화들 많이 나셨더라고요. 예, 예. 화나는 시장. 예, 그런 시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등 예를 들면 포스코 그룹에 예. 2차 전지 그 밸류 체인에 있는 회사들은 예. 뭐 2차 전지가 좋으니까. 예. 근데 포스코 그룹이라고 다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닌데. 아닌데.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설명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예. 예. 그걸로 설명 안 되는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는 거고요. 포스코 쪽에. 예. 근데 이제 그룹 전체가 리밸런싱 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되게 재밌는 어디 증권사에서 모 증권사에서 재밌는 보고서 하나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자가 됐는데 약간 예민한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 철각은 포스코 그룹의 철각은 국력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는 신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이 변화되고 있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지금 했는데 그 안에 내용들이 되게 예민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 중에는 이제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한쪽에서는 2차 전지를 추종하는 쪽에서는 반도체 버블이 다 안 된다. 반도체가 버블이 결국 안 된다. 좋다고 막 얘기하는데 HBM, AI 좋다고 하는데 안 아니 된다. 반도체도 반도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라 그 밑에 단에 있는 그 소재 업체라든지 이런 데 부품 종목들 막 많이 거론하면서 안 올랐거든.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쪽에 또 거래하는 사람들은 아니 2차 전지가 훨씬 더 버블 아니냐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그걸 주식시장에서는 지켜보는 자동차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자동차 갖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죠. 어떻든 간에 시장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게 말이 돼? 비정상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시장은 늘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있는 그대로 보시면서 그 자체로 해석하고 거기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그래요. 다만 우리가 이 안에서 그냥 뭐라고 할 거예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쪽으로 너무 쏠리면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만 자기가
바짝 정신 차리고 있으면 시장에 수급적인 현상, 쏠림, 차별화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이걸 뭐 논할 네.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수익을 내고자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이 좀 저는 들고요. 그리고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오전에 이들이 다 2차전지 밸류가 오르면서 반도체가 막 때려 맞았어요. 5%, 6%씩. 그러다가 오후 1시 이후에 반도체 종목들이 주요 종목들이 플러스 전환하면서 반도체 ETF가 플러스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도 안 죽었구나. 여전히 싸우고 있구나. 물론 싸움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끼리 싸우는 그런 게 아니고 수급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차전지 막 오르다가 2차전지가 조금 매물 나오면서 주춤하면 이제 반도체 오르겠지. 이렇게까지 그냥 아예 시황 판단을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전에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지금 대세는 2차전지하고 소부장이랑 반도체 소부장이니까 이 두 개 ETF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제일 해피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2차 전지 물론 이제 뭐 잘 또 종목을 골라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2차 전지 ETF를 고르는 분이 생각보다 이렇게 수익이 높지 않다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2차전지 원초에 있었던 거 100% 난 것들도 있고요. ETF? 아니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뭐 ETF 연초 이후에 제일 많은 게 다 전기차 배터리. 뭐 그렇긴 하죠. 예, 뭐 제일 많이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나온 거 있잖아요. 뭐 핵심 소재 뭐 10개, 뭐 핵심 소재 20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한 30% 올랐습니다. ETF가? 네. 20% 3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아니 많이 올랐어요.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전기차 배터리 ETF 했는데 별로 안 오르면 거기도 이상한 거지. 왜냐하면 배터리 ETF가 뭘 많이 담고 있냐면 어쨌든 엔솔 큰 거 있으니까 엔솔, SDI 그다음에 뭐예요 뭐죠? SK 뭐 이노베이션 이런 거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비중이 크니까 걔네들은 뭐 5% 뭐 이렇게밖에 안 올랐잖아요. 10% 뭐 이렇게. 하기야 조금 부진하지. 그러니까 별로 안 올랐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샀어? 저요? 최근에 핫하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핵심 소재 뭐 그러니까 뭐 그걸 이런 샀어요. 그게 이제 담긴 ETF를 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2분기 GDP 잠정치 나오고요. FOMC 회의 1일차이고요. 그리고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나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을 움직일 거고요. 일단 미국 시장의 나스닥도 수급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건 이제 줄어들었고요. 이제 FOMC 회의 결과 나오면서 25비 금리 인상은 반영되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파월 의장이 입을 통해서 9월 가이던스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9월에 금리 인상 하면은 시장은 좋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면서 가고는 있습니다. 뭐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요. 근데 이거에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고요. 뭐 실적 시즌에는 항상 조목 장세, 차별화 장세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 시장은 뭐 시장 어제 장 말씀드리면서 다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밸류체인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핵심 기업도 강세에 합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두 섹터가 지금 가장 핫한 거고요. 그래서 다른 데들이 사실은 못 오르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을 예를 들어서 뭐 20% 낮다 수익이 뭐 30% 낮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요즘에 있는데 이 상대적으로 빈곤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 막 이런 방송에서도 뭐 어떤 종목들 뭐 몇백 프로 낮다 막 이런 것들이 워낙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기 전략대로 자기 길을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겠고요. 일단 수급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개인 매수가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 포스코 홀딩스 있잖아요. 전 기관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다 샀습니다. 예. 마치 우리 그 팬데믹 이후에 개인들이 들어와서 삼성전자 막 산듯이 지금 이제 그런 쪽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들 많이 오르면 쇼커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ETF 따라 사야죠. 그러니까 수급적 요인이 훨씬 많이 나타나고 차별화.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코스닥 210개 하락에서 1337개 하락이에요.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쏠림이 심한지 알 수 있는 지수가 마이너스 났잖아요. 네, 이건 마이너스 났죠. 근데 코스피도 상승이 119개, 하락이 794개입니다. 절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쏠림 현상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고, 뭐 제가 곰팡이 얘기 맨날 하는데 그러니까 전형적 수급에 의한 조목 장세, 특히 실적 시즌에는 더 그렇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바로 뭐 어제 막 요즘에 막 이런데
뭐 이번 주에 끝날 거야. 막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시장이 된 지 꽤 됐고요. 이렇게 시장이 꽤 된 것은 전체 시황 자체가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가져오면요.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4위이고요. LG화학이 6위, 삼성 SDI가 7위, 포스코 퓨처엠이 10위 진입을 했습니다. LG엔솔이 2위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사이에 2차전 밸류체인 기업이 5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에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이클 윌슨 아시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월가에서 가장 약세론자라고 얘기를 하는 We are wrong이라고 하면서 제가 그냥 이거 영어를 해석을 해서 써서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AI 붐으로 인한 밸류의 팽창을 과소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인플레로 인한 기업의 이익 위협은 있다. 그러나 주가가 오르는 동안 너무 오랫동안 비관론을 고수했다. 잘못했다. 나는 저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도.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전망가라는 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we were wrong 그러니까 야 우리가 좀 잘못했네라고 쿨하게 얘기하고 그 얘기한 기반 하에서 다시 시각을 하면 되는데 그걸 계속 그걸 고소하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딱 들으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약세론자가 두 손 드는 거 보니까 이제 고점이 온 것 같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항상 시장은 여러 가지 각도로 보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밀순 2번 죽이네. 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의 상황은 많이 변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하나 가져왔고요. 샤오미가 전기차 출시한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2가지 모델, 세단형 모델이고요. 저가형으로 한답니다. BYD의 저가형 배터리를 활용해서 가성비 전략으로 간다. 하나는 2,700만 원, 하나는 3,250만 원짜리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샤오미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샤오미 뭐라 그랬죠? 잡속살이라 그랬나? 샤오미? 뭐 그랬잖아요. 처음에. 뭐 그러면서 샤오미 되게 무시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샤오미 가전 어마어마하게 많이 씁니다. 그렇죠. 뭐 소형 가전들 많죠. 많이 씁니다. 가습기, 무슨 로봇 청소기. 나는 가습기 LG, 로봇 청소기 LG, TV 삼성, 냉장고 삼성, 샤오미 일절 없습니다.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헤어드라이기 유닉스 한국 거. 가성비 대비 물건 참 좋다 이러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륙의 실수다 뭐 이런 거. 대륙의 실수 얘기했을 때요. 근데 샤오미가 지금 요 가성비 전략으로 저가형 전기차 지금 출시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좀 볼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할지. 보조 배터리 써봤다.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도 샤오미 거 많죠. 보조 배터리 그거는 체중계 샤오미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그런 걸로 진입했어요. 그냥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좀 싸니까 쓸 수 있는 걸로. 그런데 이게 되게 비싸졌습니다. 엄청 비싸요. 샤오미가요? 이게 진공 청소기도 그렇고 물건 자체가 비싸졌어요. 비싸졌어요? 비싸졌어요. 굉장히. 물론 우리 게 더 비싸지만 샤오미 옛날에 비해서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뉴스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고요. 그 테슬라 그 다음 기가팩토리 공장 인도에서 한다는 얘기 계속 심시찮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테슬라 임원들이 연이어서 인도 관료들과 미팅하고 있다. 그래서 공장 건설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인도에서 24,000달러짜리 신차 생산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로이터발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전에 이런 뉴스가 들으면 자꾸 김프로님 생각이 나요. 김프로님이 전기차는 이제 가격으로 간다. 대중형 가격으로 가는 거다. 그런 얘기를 이제 몇 번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점차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가격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나서 욕 엄청 먹었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저가형 전기차에 서로 경쟁이 이제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TSMC가 2분기에 매출이 13.7% 하락했다고 지난번에 발표했거든요. 근데 2분기에 보니까 웨이퍼 가격이 10% 인상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첨단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올렸는데요. 지금 TSMC만한 우리 삼성전자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기술 생산 능력
그리고 차별화 능력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TSMC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칩 설계 회사들이 비싸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TSMC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렸다. 표현을 제 기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쫓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쪽은 좋은 분위기다. 그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애플이 지난주에 그 생성형 AI 뭐 개발 중이다. 요 때문에 그 장중에 신고가 낸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 블룸버그 발 뉴스인데 내년에 중요한 AI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애플카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산업에 향후에 우리가 지금 당장 지금 시장에서는 수급 때문에 뭐 어떻고 저쩌고 하지만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향후에 성장이 글로벌리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져왔고요. 자율주행의 그 생성형 AI를 네. 애플이 아마 장착을 할 것 같다는 거죠. 저는 자율주행이 지금 레벨 3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자율주행 궁극적으로 그쪽으로 갈 거고 자율주행의 레벨 5까지의 완성은 시간의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기술이 안 돼서가 아니고 빅데이터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데이터가 지금 쌓여져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 빅데이터가 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통신의 끊임없이 곧바로 기계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가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칩이에요, 칩.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쪽은 계속해서 지금 물밑으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관심 있게들 항상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 뉴스는 아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뉴스 3에서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두 번째 공장 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아까 자세히 설명을 줬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냐면요. 제1 공장은 스텔란티스와의 제1공장은 2025년 가동 시작이에요. GM과의 합작 공장은 2026년 가동 시작이에요. 이번 합작 제2 공장은 2027년 가동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MOU 체결하고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땅 사죠. 그리고 공장을 짓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공장이 어느 정도 짓고 나서 그리고는 뭐가 들어갈까요? 장비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장비 부품. 그래서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잘 보면요. 셀이 맨 처음에 굉장히 막 각광을 받고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얘기하는 소재들이 어마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부터 장비 부품 뭔가 이제 그쪽은 소재만 얘기하다 소부장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본격적인 것은 앞으로이다. 그쪽은 이것도 우리가 지금 향후에는 계속 관심 있게 볼 부분이다. 섹터이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소부장 4개사와 반도체 국산화 협력한다는 전자신문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들은 지금 보니까 상장 회사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 4개사와 기술 혁신 기업으로 선정 후에 반도체 국산화 협약을 체결한다. 이런 거예요. 내용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나라의 소부장에 있는 반도체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그 2차 전지와 제가 요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 소부장 쪽하고 반도체 소부장 쪽하고 어디가 더 좋아? 이쪽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야 거기 좀 너 말이 옳은 거 아니야? 이쪽에 사람은 야 그거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2차 전지의 부품 장비 또는 소재를 같이 하는데 2차 전지와 반도체를 같이 하는 데가 꽤 많아요. 그런 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랑 2차 전지 장비를 같이 한다고요? 그 기술력이 같이 하는 데가 많아요. 검사 장비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그런 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이 올라요? 그런 데를 좀 찾아서 하시는 것도 뭐 안정적이고 좀 괜찮지 않을까. 뭐가 가든. 그렇죠. 박쥐 같은 거네. 근데 어떻게 그런 게 오르면 또 요 공격할 때 맞고 저쪽에서 공격할 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안 좋을 때는 그렇겠네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시장이 안 좋을 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반도체 사이클상으로 반도체가 한동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살아남으면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새로운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에 굉장히 많이 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기업들이 대단하다니까. 희한해. 뭐 디스플레이 하다가 또 일로 싹 넘어와서 또 하고 있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계속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아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막 이렇게 해라 이렇게 방향 정해줘 이러면 하면 못할 건데 오히려 자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자생적으로 하는데 이제 그 경로가 이제 네. 계속 이제 기술 개발하고 있다가 보면 이제 연구진 중에서 한 명이 사장님 맞아요. 이거 또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사장님이 또 무슨 최고 경영자가 좀 같은데 간다. 그럼 이제 옆에 이제 사람들 모이는 거 보면 야, 이 사람이 그거 김 사장 이리 와봐. 맞아요. 야, 김 부장 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들이에요? 이게 경직된 사회 뭐 이런 데서는 아마 그런 것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어렵죠.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오늘 아침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그럼 정리하고요. 네.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 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 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